왜 7살짜리 딸을 버리셨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말이 뚝 끊겼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만 어둡게 또렷하게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혜라는 숨을 거두는 사람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빛이 서늘하게 빠졌고 손끝이 조용히 떨렸어요. 바람이 닿지도 않았는데 팔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수아라면 절대 용서 못해요. 정원은 견디기 어려운 얼굴로 뒤돌아섰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천장을 울리고 고요가 칼처럼 남았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서서 정원이 던진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어린 딸을 버린 내가 전 남편 배신하고 도망친 내가 경멸스러운 거야? 아니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 그날은 정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한혜라는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귓가에 다시 걸렸습니다. 제가 수아라면 용서 못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수아처럼 분노를 느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수아가 아니라는 걸 혜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고개가 아주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리더니 25년 전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밀려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기 흐른 도로 위에서 번져 있었어요. 차창에 박히던 빗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수아를 데리러 가겠다고 집을 나온 날이었어요. 젖은 도로 위로 2개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속도로 둘 다 누군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나는 한혜라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없이 불빛이 그대로 안개처럼 부딪혀 들어오던 순간,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도로에서 또 하나의 차량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세훈의 엄마가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같은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노린 사람은 서로 달랐어요. 한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뜨거운 땀이 고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당시의 자신이었던 얼굴이었는지 지금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내 사고를 누가 냈는지 난 알고 있었어요.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발걸음.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혜라, 진태석 회장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건양가의 주인으로서 그는 한혜라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뭔가 읽히지 않는 결이 스며 있었어요. 한혜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보는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난 죽었어야 했어요. 태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죽는 게 맞았다고, 살아난 게 이상하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낸 거예요. 건양가 부회장으로든 세훈이 엄마로든 세미의 엄마로든. 그리고 입술이 잠시 굳어졌다가 아주 느리게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찾은 우리 수아의 엄마로라도 살아보려고. 눈가가 살짝 젖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시어머니로는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네. 말이 끝나는 순간 태석의 눈빛이 어딘가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25년 전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나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헤라 역시 사고를 당했던 그날. 우연인가? 아니면 표정을 감춘 채 태석은 다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헤라.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 사고의 배우를 알아보려 했을 때마다를 말렸어. 천천히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어? 하지만 이 질문은 입 밖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의 속마음이었어요. 왜지? 헤라, 당신 왜 내가 알아보려는 걸 막은 거지? 한혜라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동자가 아주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진실이 가슴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방 안을 가르고 흘러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자 정원의 발걸음이 거칠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찬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7살짜리 딸을 버리고도 세상 온화하고 행복한 얼굴로 사라져? 끔찍해. 뭐, 건양가에서 나가라고? 뭐 버리는 게 처음이 아니니까 며느리 버리는 것도 아주 쉬운가 봐. 스스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건 마음이 아니라 한혜라에게 빼앗긴 25년을 되찾겠다는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걸 직접 봐야 해. 바람이 스쳤을 때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야. 세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원 쪽으로 달려왔어요. 정원은 짜증이 섞인 듯 어깨를 비틀어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훈이 정원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나와?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 정원은 손목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조금만 주면 티가 날 것 같아 억지로 숨을 골랐습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안 신경 써? 세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방금 어머니하고 무슨 말 했길래 그렇게 뛰쳐나왔어? 정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서. 아니야. 세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얼굴이 영채 너 얼굴이 아니더라. 속에서 뭐가 솟구친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고. 정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세훈 눈은 그렇게 날카로울 때가 많지 않았어요. 세훈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채야 혹시 그 익명글 정말 내가 쓴 거 아니지? 정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나 의심해? 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말투 하나에 바람이 식어버린 듯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훈이 급히 말을 잇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원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안쪽엔 불씨가 흔들렸어요. 당신도 결국 나를 보는 눈이 똑같네. 정원의 말이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내가 건양 며느리니까 어머니 끌어내리는 익명글을 썼을 것 같아? 순간 세훈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눈썹이 놀란 듯 위로 튀었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정원의 호흡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누구? 세훈의 입술이 잠시 굳더니 낮게 떨어졌습니다. 차수아 아니 진수아.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진수아가 건양가에 들어온 뒤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뭔가 이상하단 생각 안 들어?
정원의 심장 한쪽이 순간적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세훈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영채야, 난 내 편이야. 꼭 밝혀낼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증명할게. 정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꺼질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세훈 씨.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원의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갑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정원이가 그랬을까? 그녀는 일부러 슬픈 기색을 섞었습니다. 나를 시기해서 그런 글을 썼을까? 세훈은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가슴끝이 조이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흔들림이 정원에게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무엇 하나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보시려는 것 같이 느껴져. 슬퍼, 억울하고, 우리 영채 많이 속상하구나. 세훈이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 일 내가 밝혀낼 거야. 아버지께도 영채 너라고 단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려놨어. 내가 영채 너가 한 일 아닌 거 밝혀줄게. 한 부회장님도 그땐 아무 말 못하실 거야. 영채 너에게 사과하시게 할 거야. 나 믿지? 그의 목소리가 아주 단호하게 느껴졌어요. 역시 내 남편이 최고다. 멋져. 정원의 발끝이 멈췄습니다. 바람도 닫힌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차갑게 미소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진짜 헛웃은데 나오신 거 맞겠지? 응? 세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가 크게 올라갔어요. 정원은 그의 손을 가볍게 밀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뭐, 너무 얘기가 커지니까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당신은 안 그래? 어머니, 이령 말이야. 솔직히 기사가 정말 사실인 건 아닐까? 그런 상상도 잠깐 해봤어. 그녀의 눈빛이 유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어머니, 입지가 많이 어려워지실 텐데 말야. 세훈은 그 말을 들은 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내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낯설고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살짝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채야 거짓이지. 당연히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 글래가 쓴 거 아니지? 맞는 거지?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양가 복도는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전혀 평온하지 않은 불빛, 어디선가 불꽃 튀기듯 긴장감이 번져 있었어요. 세훈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쥔 채 한 걸음 조급하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익명글 접속 위치, 단 한 줄의 문장, 건양가 별채 영채방.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잠깐 고르고 진수와 방 앞에서 손등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잠깐 나와봐. 문이 열리자 진수아는 놀란 얼굴로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세훈은 주변을 한번 확인한 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별채에 들어간 적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진수아의 표정이 살짝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곧 불안에 물든 눈빛을 띄웠습니다. 별채? 내가 왜? 올케 언니 방을? 그냥 확인하려고. 세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익명글 올라온 장소가 영채방이어서. 근데
범인이 설마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수아는 바로 떨리는 입술을 들이밀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 세훈이 놀라 손을 들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훨씬 빨랐습니다. 오빠 나 의심하는 거야? 나 건양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모든 게 낯설지만 그래도 오빠의 좋은 여동생이 되고 싶어서 정말 가족 되고 싶어서 온 건데. 눈물 한 방울이 턱선에 맺혔습니다. 그게 아니야. 세훈은 급히 말렸습니다. 오해하지 마. 난 그냥.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듣진수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곧장 복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세훈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아 방 앞. 문을 바로 열어젖힌 건진수아였습니다. 엄마. 헤라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 너무 속상해요. 진수아는 그 말 한마디의 울음을 한번 크게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의심해요저라고 생각하나 봐요. 뭐? 헤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세훈이가 너를? 익명글 그 글이요. 진수아는 헤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제가 쓴 것 같대요. 저 건양가 들어와서 미움받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글을 썼겠어요, 엄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요. 헤라는 손을 굳게 잡은 최진수와의 울먹임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마치 자신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됐어. 헤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가 미안해. 그러고는 진수아를 끌어안으며 눈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분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우리 수아를 건드려? 그 속삭임이 귓가에서 똑똑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듯 하더니 25년 전의 공기, 25년 전의 바람, 25년 전의 표정과 목소리가 현재로 밀려왔습니다. 비가 흠뻑 내려 어둡던 저녁, 건양가 뒤 정원, 세훈의 엄마가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헤라를 향해 섰습니다. 당신이 한영순? 그 목소리는 비처럼 차가웠습니다. 헤라가 담담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영순이에요. 전 연인 데려오겠다는 것부터 어이가 없는데 딸도 데리고 온다며? 수아라지? 세훈 엄마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 누구 자리인지 알기나 해? 헤라는 말없이 눈을 맞췄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세훈 엄마는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 조심해. 그 말은 위협도 아니었고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밀어낼 때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며칠 뒤 저택 지하차고 세훈 엄마는 부하 직원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수아가 탄 차량 그쪽으로 받쳐 가는 목소리였지만 서늘하게 뼛속에 박히는 명령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민정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회장님 아이입니다. 지시대로 해. 세훈 엄마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건양 안주인의 자리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윤민정은 말을 더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라가 수아를 데리고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윤민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그녀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늘은 아이는 두고 나오시는 게 어떠실지. 헤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윤민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표정, 숨막히는 침묵. 헤라는 그 침묵만으로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헤라의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거대한 트럭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트럭 불빛이 번개처럼 환하게 번졌습니다. 브레이크도 없이 쾅! 유리가 터지고 몸이 튕겨나가는 듯한 충격. 귀가 멍해지는 소리.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도로. 세운 엄마 차량이 누군가의 조작으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함께 터지는 두 개의 비명. 함께 울리는 충격음. 두 사고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의 어둠 속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헤라는 살아났고 세운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헤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습니다. 방안 공기가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가슴 안으로 서서히 차올라 숨이 가빠질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을 죽이려 했던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아들이 지금 내 딸을 의심해? 우리 수아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죽이려던 여자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 아래 근육이 굳었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수아야, 걱정 마. 그녀는 진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다 지킬게. 그 말 속에는 모성이 아니라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 뒤편에서 누군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그림자에 숨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